오늘 네 번째 이슈가 오늘의 메인 이슈입니다. 별거 아닌 이슈일 수도 있어요. 보기에 따라서는.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이 네 번째 이슈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담했어요. 진짜 참담했어. 김원걸이 아버지 김대중 대통령이 살았던 그 사저를 지난 7월 초에 팔았다고 합니다. 100억에 100억에 팔았대요. 그게 지금 기사가 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뭐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거 팔면 어때? 파는 거 뭐 팔았나 보지. 너무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를 갖고 비판하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 그런데 김원길이 정말 이거는 나쁜 새끼다. 나쁜 새끼. 인간적으로 나쁜 새끼. 제가 참담한 이유는 이런 새끼를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만들어줬다는 거. 그게 난 너무 참담해요. 기사 한번 볼까요? 김원걸이가 그 DJ 사저를요, 이 100억에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매도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 거액의 상속세 때문에 매도했대요. 상속세. 이걸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100억에 매도했어? 상속세?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집이 한 100억쯤 가치가 있고 이거에 대한 상속세 내야 되니까 엄청 많았겠네, 부담이 많이 됐겠네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 그 사저와 관련해 가지고 그 상속세가 얼마였냐면 17억입니다. 17억. 100억이라는 거는 지금 판매한 게 100억인 거고, 상속받을 때의 시점에서는 상속세가 17억이었거든요. 17억. 17억 작은 돈 아니죠. 작은 돈 아니에요. 작은 돈 아닌데, 김원걸이가 그 17억이 없어가지고, 17억도 지금 뭐 세금을 누가 일시불로 냅니까? 일시불로 내는 거 아니잖아. 김원걸이가 17억에 대한 그런 세금을 내야 되는 돈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DJ의 흔적이 있는, DJ가 누굽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현대 정치사에서 뺄 수 없는 족적을 남긴 인물인데 그 사저를 팔 수밖에 없었어. 그만 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하냐, 김원걸이가. 동교동 사저는 과거에 밝힌 것처럼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세무서에 독촉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작년에 매각을 결정한 것이다. 어디까지나 사적인 일이고 아직 최종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 현 시점에 대해서는 해드릴 얘기가 없다.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진짜 열받는 건 뭐냐면, 제 머릿속에서 기억이 없으면 내가 넘어가겠어. 일리가 있네. 상속을 받았는데 너무 집이 비싸. 우리 입장에서 부모한테 엄청 비싼 집을 상속받았는데 세금을 내야 돼. 그러면 그거 내기 위해서 집 팔았다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세금 잘 내려고 집 팔았구나 하지. 근데 김원걸이 이렇게 말하는 건요, 정말 파렴치한 새끼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김원걸은 돈이 많은 새끼예요. 돈이 있습니다. 저까지는 세금 왜 못 냅니까? 두 번째, 김원걸이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했던 말이 뭐냐면, 항상 저 사저 문제를 가지고 핑계를 냈어요. 온갖 핑계를. 예를 들어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들 집 팔라고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다주택자들 집 다 팔고 한채만 남겨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김원걸이 집이 세 채 있어, 세 채. 강남, 서초, 마포에 세 채가 있단 말이에요. 마포에 있는 게 동교동 DJ 생가고, 지금 강남하고 서초에도 집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만 있습니까? 지금 또 강동에도 분양권 하나 갖고 있잖아. 집이 네 채야, 네 채. 그런데 그 중에서 집을 원래는 다 팔아야 돼. 본인도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 놔두고 다 팔게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 그런데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동교동,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의 박물관으로 쓸 거다. 박물관으로. 여러분 그거는 좀 예외를 해달라. 이거를 내 집으로 보지 말고 이거는 김대중의 박물관으로 전환할 거다 하면서 피해갔거든요 그때. 그리고 그때 누구도 이거는 이해를 했어. 아 그치, 저 집은 일반 집이 아니지, 저 집은 김홍걸 말처럼 저거는 박물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노영민 같은 애들 집 두 채 있으니까 다 팔아버렸잖아 나중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아이 김홍걸이 집이 많지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거는 예외로 두자 해서 빼준 거라고요. 김홍걸이 진짜부터 이 집은 내가 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무슨 문제 있을 때마다 이 집은 아버지 김대중 대통령의 이 집이고 이거는 박물관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 왔거든요. 이 새끼가 그 지난 국회에서 비트코인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니 누구야, 김남국도 비트코인 때문에 날아간 거 아닙니까? 결국은 비트코인 문제 막 많았잖아요. 막 색출하고. 근데 김원거리도 이 가상자산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욕을 막 먹으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 내가 비트코인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동교동 세금 내려고 하는 겁니다. 딱 그랬거든. 무슨 문제만 생기면 이 새끼는요, 그 변명이 뭐였냐면 동교동이었거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비트코인도 하는 거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뭐 한다, 이거에 박물관 만들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살아왔어 이 새끼가요. 이거 이 파리하면서.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냥 100억에 팔아버린 거거든요. 그럼 그 앞에 수당단 해놨던 걸 다 어디 갔어 이 말은? 이 개새끼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이 새끼는요, 지가 국회의원 된 게 왜 된 겁니까? 지 잘난 거예요, 지가? 김홍걸이 잘나갖고 국회의원 된 겁니까? 김홍걸이 뭔데요? 이 새끼가 우리 사회에서 이뤄놓은 업적 같은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김홍걸이 국회의원을 이렇게 쉽게,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하려고요, 가산을 탕진하고, 정말 십수년을 노력해도 국회의원 못 되거든요. 국회의원 되게 어려운 거야. 근데 이 새끼가 이렇게 쉽게 비례로 국회의원 된 이유는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뭐? 김대중의 아들이라는 거. 김대중의 아들이라는 거,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국회의원 된 새끼거든요, 지금 이게. 근데 그런 새끼가, DJ 관전은 내 개인적인 받은 거니까, 사적인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맞습니까, 이게? 근데 이 새끼는요, 새끼란 말 쓰지 말아야지, 저속하니까. 근데 이 김원걸은 돈과 관련해가지고 진짜 너무 구린 게 많아요. 사실은. 민주당이 진짜 반성해야 돼. 특히 김원걸이 막 새날 같은 데 나와가지고 방송 많이 했는데, 김원걸 막 띄워주려고 애썼던, 이런, 이 스피커들 같은 사람들 반성해야 돼. 김원걸은 정말, 뭐라고 할까? 진보 진영에서 정말 해악이에요. 악이야, 악. 아주 해로운 존재야, 그냥. 아버지 하나 갈둔 것밖에 없어요. 김원걸. 다 기억나시겠지만, 재산 신고 누락으로 재판받았죠. 그래갖고 이거 벌금 80만원 나와가지고 의원직은, 유지가 됐어. 근데 김원걸이 재산이 얼마였냐면, 총선 앞두고 신고했을 때 58억. 58억이었거든, 58억? 어떻게 58억이냐? 아까 말했죠. 강남에 강남, 서초, 마포 집 세 채가 있었거든요. 그게 크지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서대문구에 상가 하나 있었어, 상가. 상가가 있는데 상가도 재산 쓸 때 어떻게 했어요? 누락했지요. 상가 전체가 지 건데 상가 반만 내 거인 것처럼 거짓말로 신고했어요. 지 말로는 무슨 이거 뭐 실수라고 하는데 무슨 신수야. 그래서 그때 58억이었는데 국회의원 되고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재산이 10억이 늘었어요. 10억이. 그래서 당연히 물어보는 거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총선 끝나고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왜 10억이 늘었어? 물어보니까 사실은 지 아내 이름으로
아내 이름으로 아파트 분양권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분양권이. 서울 강동구 아파트 분양권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팔았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결국 재산 똑바로 신고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때 기준으로 재산이 얼마가 있냐면 68억이 있는 거예요. 68억. 이번에 마포 집을 얼마에 팔았어요? 100억. 100억. 지금 이 68억에는요, 김대중 마포 사저 있지요? 이 포함된 거예요. 그거 포함된 게 68억인 거야, 지금. 2020년에. 그거 포함된 게. 그런데 지금 그 마포만 100억에 판 거거든요? 세금 17억이 없다고? 아니, 17억 낼 수가 없어? 기본거리? 더군다나 17억을 무슨, 일시집을 내는 것도 아니에요. 요새 세금 누가 그렇게 납니까? 그런데 더 웃긴 거 뭐냐? 내가 하는 행태가 너무 웃겨.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자들 집 다 팔고 실거주하는 거 한 채만 가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한참 누가 문제였냐면 노영민. 노영민은 좀 불쌍해요, 사실. 노영민 반포하고 청주에 집 2개 있었는데, 처음에 청주 팔았다가 욕을 착살나게 먹었죠. 야, 네가 청주에서 국회의원 했던 새끼가 청주를 팔아, 나쁜 새끼. 근데 마포 아파트에는 자기 자녀가 살고 있었어. 이 반포 아파트에는 살고 있었거든요. 반포 아파트에 노영민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청주도 팔고 반포도 팔고 아들이 이사가고 이런 이사가는 일이 벌어졌지. 내가 노영민 싫어하지만 이때는 노영민 참 억울할 것 같아. 근데 그때 한참 이 말이 나오니까 집이 세차에 있는 김홍걸이 주목이 되죠. 김홍걸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나오면서 제가 집 팔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 제외하고 집 다 팔게요. 다만 뭐라고 합니까? 선친에게 상속받은 동교동 사전은 박물관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그러니까 동교동 사전은 빼고 대신 다른 아파트는 내가 팔겠다. 이미 한 채를 매물로 내놨다 그랬거든요. 내놨다, 매물로. 근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거짓말이죠. 매물로 내가 팔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지 아들한테 증여했지요. 물론 아들한테 증여한 게 나쁜 거 아니죠. 충분히 가능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기조가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민주당 의원들하고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요, 억울하더라도 정부 정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 뭡니까? 물론 증여한 거 문제 안 되는데 본인이 판다고 했잖아. 근데 이 아파트가 한 20억짜리 아파트인데 이 20억짜리 아파트를 아들한테 그냥 증여해버린 거지. 그래서 그때 욕을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더 웃긴 거, 증여한 걸 누구 욕하겠습니까? 아들한테 증여했는데 어떡할 거야? 증여서만 내면 되지. 이게 뭐가 문제야? 다만 그런 과정 같은 게 너무 지저분하고 골 때렸단 말이에요. 제일 황당한 건 이거죠. 그 아들한테 집을 증여했지요. 근데 아들이 그 집을 증여했는데 그 아들이 그 증여받은 집을 산 게 아니에요. 그 아파트에는 이미 세입자가 있었어.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원래 전세금이 6억 5천만 원짜리거든요. 근데 새로운 세입자 들어올 때 전세를 4억을 올렸어. 그래서 10억 5천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전세를. 대박이죠. 6억 5천짜리 전세였는데 갑자기 이거를 10억 5천짜리 전세로 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거 뭐가 문제야? 집주인이 전세비 올린 게 뭐가 문제야? 오케이, 문제 없다고 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때 민주당이 발의한 법이 뭡니까? 발의한 법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거든요. 여기 김홍걸 이름이 들어가 있어. 이게 무슨 법입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이죠. 이게 무슨 법이냐면은 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 계약을 맺으면 다음 계약 맺을 때 5%까지 돈을 올리는 거죠. 더 이상 못 올리게. 5%까지만. 그리고 또 민주당이 그 부동 3법 통과시킬 때 그 중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계약 그 세입자가 원하면은 2년 연장할 수 있게 한 거. 무슨 말이냐면 김홍걸이가
재계약할 때 그 전세비를요 5%밖에 올리지 못하도록 지금 묶어놓는 법을 발의하면서 이 법 통과되기 전에 미리 전세값을 4억을 올린 거예요. 60%를. 이게 몰라. 속사정 들어보면은 다 변명이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그러려니 이런 마음 듭니까? 누가 봐도 욕먹을 짓인 거죠. 저 새끼들 아니 임대인들 임차인들 보호한다고 지금 이거 만들어 놓은 건데 전세값 5%밖에 몰리지 못하게 해갖고 전세 다른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만들고 있는데 전세값을 그 전에 미리 다 올려놨네? 이 새끼가 이거 왜 올린 겁니까? 지가 발의하는 법안 내용 알고 올린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구질구질하냐고요. 요번에 DJ 그 관저가 아니고 DJ 그 사저를 다 팔았죠. 이렇게 이거거든요. DJ 사저. 여러분, DJ 사저가 그냥 사실은 일반 집이 아니죠. 우리 현대사에서 DJ 사저를 그냥 뭐 DJ가 살았던 집이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실 왜냐면요 이 DJ 사저는요 김대중 대통령이 1961년에 이 집에 입주를 했어요. 1961년에 입주해가지고 중간에 미국으로 체류한 적 있잖아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1995년까지 이 집에서 쭉 거주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때 가택연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 많았잖아요. 이게 다 이 집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 집. 동교동계라 우리가 보통 김대중을 동교동계 그리고 김영삼을 상서동계 일 때 그 동교동계란 말이에요. 여기 다 모여가지고 사실은 회의하고 여기 다 모여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이게 동교동이야. 나중에 95년까지 계시다가 대통령 된 다음에 관저 가시고 일산인가? 일산 잠깐 갔다가 관저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관저에 있다가 다시 대통령 그 임기 끝난 다음에 돌아온 게 동교동이에요. 동교동에서 마지막을 보내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되게 의미가 있는 곳이죠.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가지고 민주 진영에 있어갖고는 굉장히 상징적인 역사가 있는 곳이거든요. 김대중이 그냥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김대중이라는 인물이 우리 진보 진영, 민주 진영의 역사에 있어갖고 그냥 뭐 n분의 1 정치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김홍일도 그걸 아니까 여기는 우리 아버지 김대중 대통령의 박물관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지가 지 입으로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냥 팔아버리는 거지. 지가 아쉬울 때는 항상 이 관저 이거 코인 문제 있을 때 이거 상속세 충당하려고 한 거였습니다. 내 코인 이해해 주세요. 그따위 얘기하고. 김홍건은요 다 아시겠지만 36억 뇌물을 받고 구속이 됐죠. 김대중 대통령 재임 기간에 김홍건은 36억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을 받고 구속이 됐거든요. 이걸 무슨 정치 공작이 아니야. 진짜로 돈을 받은 거예요. 진짜로 36억. 이때가 언제입니까? 2000년도.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 당시에 36억이면 얼마입니까? 그때 강남 아파트들이 얼마였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근데 이걸 받고 김홍거리가 어떻게 됐냐? 구속 6개월 만에 풀려났어요. 집행유예로. 아니 36억 뇌물을 받아 처먹었는데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당시 검찰은요 징역 4년 추징금 15억 원 선고했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웃기죠. 구형. 검찰이 겨우 뇌물을 36억 받았는데 징역을 4년에 추징금 15억 한 것도 웃기죠. 야, 뇌물 받고 말어, 씨발. 받은 게 36억인데 추징금이 15억이야. 그러면 뇌물 받지요? 왜 안 받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법원에서 어떻게 했냐? 징역 4년을 집행유예로 만들어줬고 추징금 15억 9천만 원을 2억 원으로 만들어줬어요. 대박이죠. 이거 봐주기죠.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봐주기지. 김원거리가 36억 뇌물을 처먹고도 제대로 감옥 가지 않고 집행유예를 풀려나고 추징금도 겨우 2억밖에 안 내고 그럼 나머지는 다 챙긴 거지 뭘. 그래 놓고 특별히 그 이후에 아니 무슨 민주화 운동하거나 정치적인 것도 아니야. 뇌물 처먹고 감옥 간 거예요. 뇌물 처먹고. 근데 이런 새끼가 국회의원 된다는 게 사실 웃긴 건데 그 이후에 마치 누가 보면은 뭐 김원걸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김원걸이 무슨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온갖 미화를 막 하더니 방송에서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네?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김원걸이 왜? 근데 분위기가 막 김원걸이 마치 김대중의 화신인 것처럼 막 김대중 대통령이 훌륭하면 김원걸이 훌륭합니까? 그거 아니거든. 근데 정말 100% 그냥 아버지 영광, 아버지 후광으로 살아오는 새끼거든요. 그러면요, 최소한 그 아버지한테 받은 이런 관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건 내 개인 거야. 이건 내 사적인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지 인생 자체가 다 거저받은 거거든요. 아버지 때문에 다 묻어간 거야. 심지어 국회의원까지도 그냥 거저한 거야, 거저. 감옥 가고 정말 고생해야 될 새끼가 아버지 때문에 36억 뇌물 받고도 겨우 감옥도 안 가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거거든요. 그러면 지는 평생을 사실은 이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죄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저 같은 거, 돈이 없는 것도 아니야. 돈이 얼마나 많아. 그럼 관저 같은 거는 이거는 본인이 보존을 해야죠. 그래서 지 말대로 지같이 이걸 그랬잖아. 이거는 박물관 하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거를 그냥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어. 뭐 세금 낸다고. 씨발. 야,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말 같은 소리를. 정말 이런 저질 정치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 할 말은 없어요. 뭐 지 집, 아버지가 지 물려준 집, 내 집 내가 팔겠다는데 뭐라고 해. 그래, 알았어. 그래, 팔고 잘 먹고 잘 살아. 대신에 다시는 정치에 기웃거리지 마. 다시는 김대중이라는 이름을 팔아가지고 네가 마치 김대중의 정치를 이어받은 그 후계자인 양 나대면서 나오지 마. 기웃거리지 마. 그냥 돈 판 거 가지고 그거 먹고 그냥 잘 처먹고 잘 살아. 나오지 말고. 기어 나오지 말고. 씨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네 번째 이슈였습니다.